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혈액내과 전문의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노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대해서 어떤 치료를 할 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현재 최근에 시도되고 있는 새로운 치료들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병을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결국 급성 백혈병인데 그 중에서 골수구에 백혈병이 생긴 거죠. 즉 골수구의 전 단계에 있는 골수모구가 암세포로 변하면서 혈액암으로 진행하는, 그래서 백혈구 중에서 이런 모세포, 아세포, 즉 백혈병 세포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혈액암입니다. 이 급성골수성 백혈병은 우리나라에서 연간 약 10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급성골수성 백혈병은 사실 젊은 사람에게 생기기보다는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물론 이제 20대, 30대 이런 분들도 이 급성골수성 백혈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지만, 주된 발병 연령은 사실 50대부터 해서 60대, 70대 여기까지도 주된 발병이 생깁니다. 그만큼 나이가 드시면서 혈액을 만드는 이러한 세포들의 혈액 관련된 유전자에 이상이 생길 확률이 더 크고, 그런 유전자 이상으로 생기는 암세포를 우리 몸에서 제거하는 그런 면역 체계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급성골수성 백혈병도 더 잘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급성골수성 백혈병이 젊은 사람에게 생겼을 때와는 달리 60세 이상 또는 우리 요즘은 65세나 70세를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나이가 좀 드신 분들에게 급성골수성 백혈병이 생겼을 때는 젊은 사람에 비해서 어떤 다른 점이 있는가를 한번 정리해 보면요, 우리가 급성골수성 백혈병이 이 병기라는 개념보다는 위험군이라는 걸 가지고서 판단을 한다고 했습니다. 즉 위험군에서 좋은 쪽, 중간 쪽, 나쁜 쪽, 이렇게 세 개로 나누고, 좋은 쪽이 보통 20%, 중간 쪽이 50%, 나쁜 쪽이 30%인데, 좋은 쪽은 골수이식이 없이도 완치를 할 수 있는 반면에, 나쁜 쪽의 경우에는, 즉 고위험군의 경우는 되도록 반드시 골수이식을 해야지만 완치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나이가 드신 급성골수성 백혈병 환자들에게서는 이렇게 반드시 골수이식을 해야지만 완치가 되는 나쁜 염색체 또는 나쁜 유전자 이상이 훨씬 더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병 자체가 나쁘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거를 극복할 수 있으려면 조금이라도 더 강력한 치료를 하고 좀 더 세게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범인으로 따지면 이놈은 흉악범입니다. 흉악범을 공격하기 위해서 강력한 무기를 써야 돼요. 따라서 항암 치료도 되도록이면 강하게 해야 되는데, 대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강력한 항암 치료를 잘 못 견딜 확률이 더 커지죠. 젊은 사람들은 어떠한 치료, 강한 치료라도 해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렇게 강력한 치료를 하면은 치료 자체를 못 견딜 뿐만 아니라 치료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잘못돼서 들어가시는 경우도 왕왕 생깁니다. 또 이제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심장병이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동반된 질환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동반된 질환이 많기 때문에 장기의 기능도 떨어져 있고, 또 이러한 동반된 질환들 때문에 이 항암 치료하는 기간 동안 이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에 그런 면역력 저하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감염에 올 확률, 즉 합병증이 생길 확률도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불행히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유전자 이상이 나쁜 쪽이 더 많으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분들일수록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아야지만 완치될 확률이 높아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70세까지는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건강보험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사실 70세 이상부터는 건강보험도 지원이 안 될 뿐더러 우리가 70세 이상을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일반적인 항암 치료에 비해서 이제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에 들어가는 항암제는 그 강도 자체도 굉장히 강하고요. 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70세 이상에서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해야 되느냐는 굉장히 고민스럽고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를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병 자체는 굉장히 흉악범이고 나쁜데 우리가 그것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최선의 치료를 하기에는 환자분의 컨디션, 상태가 그다지 좋지는 않다. 따라서 공격적으로 치료를 하기도 어려운 상태다. 중과 부적인 거죠. 자, 그래서 최근까지 우리가 사실 나이가 드신 분들에 대해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치료를 한다 했을 때는 보통 젊은 사람에게 사용하는 시타라빈 플러스 안스라사이클이라는 이 표준요법, 즉 이 표준요법이 젊은 사람에게는 보통 시타라빈을 이제 7일 사용하고 안스라사이클린을 3일 사용하는 요법으로 사용을 하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렇게 사용하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시타라빈을 5일 줄이고 안스라사이클린을 2일 쓰는 5 플러스 2 요법으로 많이 써왔습니다. 즉 항암제 자체 용량을 좀 줄이면서 환자가 견딜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 약의 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강력한 나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급성골수성 백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5 플러스 2라는 요법을 써서 조금 약을 줄여서 쓰기는 하지만, 그래도 역시 합병증은 늘어납니다. 즉 치료하면서 생기는 치료 관련 사망률도 늘어나고요. 관해율, 즉 환자가 좋아지는 확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인에서 급성골수성 백혈병에서 7 플러스 3요법을 했을 때에 1차 치료를 했을 때 관해가 올 확률이 보통 60에서 70%를 잡는데, 젊은 사람은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관해율이 높게 나오죠. 그렇지만 이제 나이가 드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관해율은 한 40%대로 떨어지고요. 그것도 굉장히 좋게 봐서 그런 거고, 궁극적으로 이분들이 완치될 확률, 즉 장기 생존율을 할 확률을 봤을 때는 20%대 중반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할 수 없이 사용했던 치료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로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가 지속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자시티딘이라는 약이 새로 나왔고, 이 아자시티딘이라는 약이 이제 가지고 있는 장점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독성을 좀 줄이고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좀 그래도 충분히 맞을 수 있는 그런 치료겠다. 그래서 특히 이 아자시티딘이나 디사이타빈이라는 이 두 가지 약제를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에 많이 썼었는데, 이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 결국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병이고, 일종의 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전 단계로 보는 그런 병이거든요. 따라서 여기에도 들으니까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도 들을 것이다 해서 이제 써본 결과를 보면은 실제로 써봤을 때 도움은 되는데, 이제 젊은 사람에게는 시타라빈 플러스 안스라사이클린 7 플러스 3을 쓰는 것보다는 못하다는 결론이 나온 거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한테 써봤더니 그래도 아자시티딘 같은 약은 장기 생존율이 28% 나오더라. 그러면은 이 시타라빈 플러스 안스라사이클린을 썼을 때와 관해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관해율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장기 생존율에서는 조금은 그래도 비슷하거나 낫지 않느냐. 그래서 이 아자시티딘이나 디사이타빈을 쓰는 것이 많이 보편화됐었고, 특히 이 중에서 아자시티딘은 디사이타빈과는 달리 급성 골수성 백혈병 노인 환자한테 썼을 때 생존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유일하게 입증된 약으로 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자시티딘은 보통 4주 간격으로 해서 첫 1주, 즉 7일 동안 맞고 3주 동안 쉬고요. 디사이타빈은 5일 동안 맞고 그 다음 3주를 쉬는 이런 4주 간격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정으로 투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새로 개발된 이 베네토크라스라는 약이 나오면서 이 베네토크라스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동영상을 준비했으니까 한번 꼭 보시고, 이 베네토크라스라는 약을 이런 아자시티딘이나 디사이타빈 같은 이거를 이제 저메틸화기제라고 하는데, 하이퍼메틸레이팅 에이전트 약제로 HMA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약제들과 같이 병용해서 사용을 했을 때 보고에 의하면은 관해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을 66%까지 저희가 보고한 바가 있어요. 그러면은 최소한 이 시트라빈 플러스 안스라사이클린을 젊은 사람에서 썼을 때 7 플러스 3하고 비교해 봤을 때 치료에 대한 이 관해율 자체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한테 써야 되는 시트라빈 플러스 안스라사이클린을 나이 드신 분에게 썼을 때는 치료 자체의 관해율은 올라가지만 결국 치료와 관련된 사망률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가 없었는데, 베네토 플러스, 클라스 플러스, 이제 HMA를 이 두 가지 약제를 쓰면은 이렇게 강력한 제제를 쓰는 거에 비해서는 치료와 관련된 사망률이 조금 줄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러한 이 단기적인 성적도 좋아지고 또 장기적인 그러한 환자분의 생존도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최근에 나이가 드신 분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베네토 플러스 클라스에다가 아자시티딘이나 디사이타빈을 쓰는 요법을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아직까지 보험급여가 안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 베네토 클라스를 보험으로 쓰지 못하면은 이때 쓰는 아자시티딘도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한 번 치료하는 데의 비용이 그래도 한 700만 원, 작게는 4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 정도에는 아마 이 두 가지 요법이 보험급여가 허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아마 앞으로 나이가 드신 분들의 급성골수성 백혈병의 첫 치료는 베네토 클라스와 이 아자시티딘 또는 데사이타빈을 같이 병용한 요법들이 아마 표준 치료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이제 그런 이후에 이 환자분들이 골수이식 없이 과연 이 약제만으로도 얼마나 장기적인 생존율, 건강하게 계속 살 수 있을지를 앞으로 좀 더 많은 자료를 통해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노인에게서의 급성골수성 백혈병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나쁜 염색체가 유전자가 나올 확률이 더 높아지고, 노인들은 강한 항암 치료를 잘 못 견디기 때문에 강한 치료를 하기 어렵다. 거기에 노인들이 동반질환도 많다. 그리고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나쁜 염색체 유전자 이상이 많이 나오는데 연세들 때문에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사용했던 약들을 보면은 시트라빈과 안스라이사이클린을 5+2로 줄여서 한 약제를 썼지만은 관해율도 떨어지고 치료 관련된 사망률도 만족스럽지 못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한테 아자사이티딘이나 데사이타빈이라는 저메틸화기 제제라는 하이퍼메틸레이팅 에이전트를 썼었는데 역시 이것도 그렇게 성적이 아직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그러나 최근에 나온 이 베네토 클락스와 이 아자시티딘 데사이타빈을 병용한 요법을 보면은 관여율이 66% 정도고 장기적인 생존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의 단점은 뭐냐면 보험급여가 안 되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단점이 있지만 2022년도 하반기에는 보험급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